자, 오늘의 결론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로 먼저 발견하고 진학으로 가서 그거에 맞는 학습으로 가야 돼요. 우리 아이가 지금 정도 되면 수학 쪽으로 더 발달이 돼 있는지 어학으로 더 발달돼 있는지는 이미 살짝 나올 겁니다. 아니면 운동이 더 발달이 돼 있는지 음악미술이 돼 있는지 이미 살짝 보일 겁니다. 그 진로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진학을 이쪽으로 해야겠다 해서 외고면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수학 점수 안 들어가니까요. 얘가 과학 쪽이다 하면 과학과 수학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자, 특목고 자사고 준비는 필수입니다. 또 이 얘기 하나 할게요. 아직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 고2은 지금 먼 미래 같은데 라고 생각은 안 드실 거예요. 5학년 어머니시면 3학년 어머니도 이제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준비는 필수예요. 우리 아이는 동네 언니가 얘기해줬는데 외고나 특목고는 가서 애가 너무 고생해서 대학교 가는데 오히려 불리하대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는 필수예요. 진학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준비는 해야 하는 겁니다. 가든지 말든지는 선택이고요. 자, 자녀를 서울대 보내고 싶으세요? 의치한 약수 보내고 싶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준비한 건 서울대를 보내고 싶다 하면 정말 가장 좋은 건 옆집 언니가 아닙니다. 선배맘보다 진짜 더 좋은 건 서울대학교 입학 전형입니다. 사실 이렇게 학부모총회 가야 돼? 요거는 옆집 언니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서울대학교 입학 전형은 진짜 유튜브가 최고입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비법은 유튜브, 네이버, 챗GPT 이게 최고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잊지 말으시라고. 우리 때랑 다르니까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진로를 찾았다면, 왜냐면 많이 묻거든요. 왜 불어과 갔어요? 만약 물으면 그냥 성적이 불어과 갈 성적이어서요. 특히 뭐 이렇게 프랑스에 그렇게 아무 것도 없는데 많아요. 저희 외숙모 1호과 나오셨거든요. 야, 나 1호 하나도 모른다. 숙모 왜 1호과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적이 그렇게 돼서 1호과 가신 저희 숙모도 계시고 뭐 이러시거든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로를, 그래서 아이와 진로 얘기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진로는 중3 때까지 결정이 되면 정말 좋습니다. 정말로 중3 때까지 결정이 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중3 때까지 진로가 결정 안 됐다, 괜찮아요. 뭐 진로는 대학교 가서도 변할 수 있는 게 진로입니다만 중3 때까지 결정되면 참 좋겠죠. 아이가 좋겠죠. 편할 겁니다. 자, 이번 중1이 48만 4,505명이래요. 그 중에 1등, 우리 아이가 1등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어머니는 자신 있습니까? 근데요, 이렇게 이어령 박사님이 이렇게 훌륭한 말씀 예전에 하셨더라고요. 100명의 아이들이 한 방향으로 뛰면 1등은 한 명밖에 안 나오지만, 근데 이게 또 교육 요즘 트렌드입니다. 아이 100명이 각자의 방향으로 뛰면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다라고 너무나 훌륭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즘의 교육이 이런 트렌드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모두 다 각자의 방향에서 1등이 될 수 있는 게 요즘의 트렌드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때보다 훨씬 더 교육하기 좋은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어머니 보세요. 학생이 5명 있습니다. A 학생은, 자, 회색이 지금 공부예요. 공부를 0에서 100만큼 저렇게 잘하는 애예요. 근데 다른 재주가 없네요. 공부만 쫙 잘하네요. 학생 B 볼게요. 얘는요, 사회성 5%, 손재주 5%가 있네요. 공부 90% 잘하고. C 학생은 공부 70% 잘하고, 그 다음에 미술 능력이 한 30% 있고. D 학생은요, 공부 이만큼 잘하고, 뭐 이렇게 잘하고. 이 학생은 다른 걸 잘했네요. 그러니까 노래방에서 많이 놀고, PC방에서 많이 놀고 그랬나 봐요. 공부는 이만큼 잘했네요. 우리 아이는 어떠길 바라세요? 보통의 학부모님들 질문하면 우리 아이는 B나 C이기를 바래요 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쵸? 근데 우리 이제 살아보니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나이 돼보니 동창회에서 밥값 내는 건 보통 요런 애들이 많이 내요. 그렇지 않아요? 살아보니 얘가 세상을 제일 잘 살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많은 경우에 이 애가 제일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뭐 그렇다고 우리 애가 이렇게 되는 걸 또 바라는 엄마는 또 아니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성공하는 케이스도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쵸? 남들보다 잘하는 게 뭔지를 파악해 주는 게 중요해요. 자, 학업 능력을 더 잘하기를 저는 아직 바라는 그런 엄마의 옛날 스타일인가 봐요. 저는 실기보다 학업을 더 잘하기를 바라는 엄마기는 합니다. 학업 능력이 30%고 실기를 잘하는 아이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아이면 또 그쪽으로 키워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 진로를 이쪽으로 키워주면 돼요. 사실 이런 식으로 간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저 떠오르는 게 정샘물 씨. 아마 정샘물 씨가
자기 동창들 만나면 밥값 다 내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보다 이쪽이 다 낼걸요. 그래서 저는 또 미래는 모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융 분야도 되게 다양합니다. 분석력이 뛰어나면 애널리스트, 리스크 매니저, 신용 분석가로 가는 거고, 대인, 서비스 능력이 좋으면 PB로 가는 거고, 수리력이 좋으면 금융 공학자로 가는 거고, 자, 문화사업도 볼게요. 글쓰기를 잘하면 카피라이터 가는 거고, 디자인을 잘하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가는 거고, 경영 마인드가 있으면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가는 거고, 요 하나를 가지고 창의 리더십이 있으면 PD로 가는 거고, 안전 지향적이면 문화 관련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얼마나 다양해요. 아이들은 금융하면 은행원 이렇게만 대답해요. 너 뭐 되고 싶어? 엄마가 금융하면 엄마가 저 은행원 되면 좋대요. 돈 많이 번대요. 라고 대답하는 아이들 많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보세요. 금융하면 은행원만 알고 있는데 우리의 아이들은 근데 이렇게 많은 직업군이 있어요. 그죠? 의학도 의사만 아이들은 알고 있지만 임상의도 있고 연구의도 있고 의공학자도 있고 의료 경영 컨설턴트도 있고 다양합니다. 공학산업도 글쓰기를 잘하면 요즘 그렇게 변리사가 또 좋은 직업이라고도 얘기하죠. 변리사도 있고 디자인을 잘하면 산업 디자인도 있고 벤처 캐피털리스트도 있고 다양합니다. 자, 외교관이 되는 게 궁금하다 하면 방법도 여러 가지 유튜브에 나와 있고요. 즉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학부모님이 조금 검색도 하실 줄 알아야 되고 똑똑하셔야 되고요. 우리 아이를 위해 지금 5학년 학부모님이 많이 계신데 우리 아이를 위해 검색을 좀 하실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는 당연히 보실 줄 아실 거고 챗GPT도 요즘 너무 잘 돼 있어서요. 챗GPT 사용하실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렌드 단기 목표 먼저 말씀드릴게요. 특목고 준비 필수예요. 지금 5학년이면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목고. 그럼 우리 아이가 약간 어학 쪽으로 발달돼 있는 것 같다 하면 외고고. 저 영어 원장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시켜야 되는 이유는 수학을 나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시켜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는 수학을 잘해야 돼요. 무조건. 얘는 영어를 잘하는데요. 수학을 안 좋아해요. 를 5학년에 얘기하시면 안 잘하기 때문에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수학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어를 해야 돼요. 조금 더 어릴 때 저를 만났더라면 영어 많이 해놔야 돼요. 왜? 5학년부터 수학을 진짜 많이 해야 되거든요. 뭐 손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수학학원을 안 다니고 있다면 수학도 다녀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진짜 착각하시는 거. 학부모님이 많이 착각하시는 거. 제가 이거 설명회를 하면 유튜브로 다 해놔서 또 제가 올리거든요. 저희 남편이 이 얘기 좀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얘기 좀 그만해 이러는데 전 그래도 이게 또 소신입니다. 말해야 되겠습니다. 많이들 학부모님이 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우리 애는 일반고 갈 거예요. 왜냐면 저 옆집 언니가 얘기했거든요. 특목고 가면 대학 가기 불리하대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에 따라서. 그죠? 우리 애는 스트레스를 버티는 능력이 안 돼서 그냥 외고 가면 더 스트레스 받아 해서 일반고가 맞을 수 있어요, 어머니. 그러나 공부는 해야 돼요. 또 하나 특목고는 학교가 선발하는 거죠. 어머니가 선발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많이 학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이거예요. 학교가 선발하는 거지. 어머니는 선발권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준비는 열심히 하시고 학교가 선발하게끔. 근데 학교가 선발하고 되시면 그땐 또 생각하세요. 그래도 안 보내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데 준비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1차는 교과, 비교과, 자소서로 가고요. 2차는 면접으로 붙게끔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특목고, 자사고, 과고, 영재고를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저는 늘 외치는 원장입니다. 왜요? 명문대가 원하는 인재와 명문고가 원하는 인재가 똑같습니다. 둘 다 괜찮은 애를 뽑겠다는 거예요. 그쵸? 또 하나 있습니다. 특목고를 준비한 아이는 이미 입시를 연습해 본 거예요. 그래서 입시를 준비를 해본 아이는 당연히 대입도 훨씬 잘합니다. 이미 한번 연습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 이런 얘기를 학부모님이 하세요. 우리 애가 외고 떨어질까봐 그냥 저는 준비 안 할래요. 그러니까 점수가 간당간당한 아이 있잖아요. 제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안 될 것 같은 우리 아이 있거든요. 그래도 준비해야 돼요. 우리 애가 중2 때 철이 덜 들어서 그냥 죄다 B예요. 아무리 열심히 중3 때 A를 받은들 중2 때 다 B를 받아놔서 영어랑 국어가 다 B거든요. 그래서 얘는 외고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준비해야 된다라고 엄마를 설득해요. 아이도 설득하고. 왜냐면 중3 때 그럼 얘가 정신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마음가짐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난 외고 가래야. 그럼 애가 눈빛이 달라져요.
나 중2 때 B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외고 포기할래요 하면 열심히 안 해요. 근데 중2 때, 중2 요맘때 3월에 자 우리 외고 가자. 그럼 걔 되게 달라져요. 중1 때 막 놀던 애도 우리 외고 가자, 우리 과고 가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얘네가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아이가. 그래서 저는 그냥 안 좋게 얘기하면 가스라이팅.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 뽐뿌를 합니다. 뽐뿌질을 합니다. 가자. 그럼 정말 아이가 달라져요. 숙제하는 그 마음가짐이 달라져서 숙제도 다 해오고 안 하던 애도 해오고 단어 시험 많이 틀린 애도 막 해오고 그 어떤 동기부여보다 저는 특목고 동기부여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도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고입을 준비해본 이 경험은 정말로 값집니다. 그래서 네, 저희 학원을 다니든 안 다니든 나중에 저랑 헤어지더라도 저는 꼭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목고 준비는 필수, 진학은 선택입니다. 전문가의 관점, 요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신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내신 이제 중요해요. 가끔 또 이런 얘기 저한테 하시거든요. 우리 애는 수능으로 대학 갈 거니까 수능만 열심히 하고 내신은 대충 하려고요. 정말로 요즘 트렌드 모르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신이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뀐다는 건 1등급이 더 많아진다는 소리고, 대략적으로 2등급 초반대가 많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대학은 더 까다롭게 원점수도 보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바뀌기 때문에 또 뭐가 중요하느냐? 비교과, 즉 수행평가가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네,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들어가서 그냥 결론적으로 시험을 다 잘 봐야 되는 아이가 됐어요. 고교학점제, 예전엔 대학만 내가 원하는 거를 뽑아서 들었다면 이제는 고등학교 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를 선택해서 듣겠다 하는 게 고교학점제입니다. 전문가의 관점만 제가 쭉 이렇게 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는 노력이 핵심이고,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이 있는 학교를 찾는 것도 전략이고, 서논수령 입시가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아직 정확히 나라가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점점 트렌드가 서논수령. 중학교, 여기 앉아 계신 학부모님의 아이가 중학교를 갈 때는 서논수령 문제가 더 많이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그냥 예전에는 읽는 거에 더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 쓰는 연습을 훨씬 더 많이 시킵니다. 공부시켜야 돼서요. 왜냐면 시험이 그쪽으로 가고 전체적인 교육 흐름이 그쪽으로 가서요. 쓰는 연습을 점점 더 많이 시킵니다. 말할 줄 알고 쓸 줄 아는 아이로 키워야 됩니다. 자, 성적을 올리려면 필요한 3가지, 요걸 좀 말씀드릴게요. 행복한 거랑 어떻게 되면 상충되는 얘기인데요. 절대적인 학습 시간 확보. 행복과 공부 시간 확보는 반비례일 수 있어요. 우리 아이는 놀고 싶거든요. 그죠? 근데 공부는 또 잘하고 싶어요. 공부 못하면 행복하진 또 않거든요. 여기 있는 아이들 중에 나는 공부 못해도 행복해하는 아이는 없을 거예요. 애들 다 학교 가면 공부 잘하고 싶어요. 중학교 가서 나 점수 70점대여도 행복해하는 아이들 하나도 없어요. 다 점수 높아야 행복해해요. 그래서 절대적인 학습 시간 확보 중요합니다. 2번째, 집중력.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인지, 우리 집이 학원은 공부하는 환경이 되는지 확인해 봐 주시고, 뭐 손 드실 필요 없고 이것도 생각해 봐 주세요. 우리 집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인지, 나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자녀한테 주는 엄마인지, 그리고 학습법입니다. 자기주도 학습법이 이 안에 들어가고요. 우리 아이는 제대로 된 학습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일단은 원장 주도 학습으로 시킵니다. 제가 계획을 짜고 제 맞게끔 하고, 그게 습관이 돼서 자기주도가 되게끔 키우는 게 제 로드맵이에요. 지금 어릴 때 어떻게 자기주도가 100% 되겠어요. 그죠? 학원에 와서는 원장 주도에 맞춰서 크는 거고, 그래 이제 목표가 정확하게 됐을 때 아이가 자기주도 되는 건 그래도 중3, 고1이 돼야 자기주도가 좀 더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훈련이 된 아이들이 크지 않을까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브레인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뭐 보내시는 부모님 아시지만 원서 리딩을 하는 게, 초등부는 원서 리딩을 시킵니다. 네, 원서 리딩을 하고요. 보시면 이렇게 여기 끝에 보시면 라이팅도 시킵니다. 원서 리딩하고 같이 읽는 거하고 문법 시키고 합니다. 문법은 4학년, 조금 빠르면 3학년부터도 시킵니다. 원서 리딩하고 미국 교과서 하고 선생님과 같이도 하고, 미국 교과서는 듣기 과정 많이 하고요. 이 컴퓨터를 딱 켜고 헤드셋을 끼면 이 안에 미국 선생님이 직접 나와서 미국 선생님 발음으로 말을 합니다. 저희 원서 리딩은 리딩 중심과 라이팅 중심이 조금 더 강했는데
제가 오늘 드린 그 팜플렛을 보시면 조금 리뉴얼이 됩니다. 빠르면 이번 달 말, 늦으면 다음 달 정도부터 저희가 스피킹을 많이 강화가 돼서 스피킹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 이 스피킹이 많이 들어간 거, 녹음도 하고 이런 버전이 어머니들께 피드백으로 가게 될 거예요. 저희는 데일리 피드백을 해드리니까 이런 걸 하고, 원래 내가 갈 수 있는 등급보다 레벨이 낮춰져서 대학을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진짜 수학 잘해야 돼요. 그 다음 단계가 전 중학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중학교 가려면 2년 남았잖아요. 영어 지금 바짝 진짜 잘해놔야 돼요. 저희 학원을 안 다니더라도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특강은 계속 해야 돼요. 여름 방학, 겨울 방학마다. 저는 특강을 계속 하거든요. 방학마다. 원장이 가르치는 건 특강에만 해요. 어느 정도 레벨 되는 애들만, 이제 중학생들만 저는 특강을 하거든요. 예비 중1반만, 반부터만. 특강 때 애들이 진짜 많이 커요. 그럼 특강 오는 애들은 매일 와요. 월화수목금 매일 와야 되거든요. 정말 많이 커요. 저도 그런데 다른 학원도 특강을 듣는 애들은 클 겁니다. 그죠? 이렇게 특강을 하면서 영어 실력을 키워놓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수학 달려야 될 때 수학 시켜야 돼서 그래요. 영어를 중3까지 끝내야 되는 게 제 교육 철학이에요. 그 이유는 수학을 달려야 될 때 달려야 돼서. 고등학교 가서 단어장을 외우고 있으면 진짜 저는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땐 수학해야지. 고등학교 가서 단어장을 외우고 있으면 너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어를 빨리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수학을 포기하는 건 대학을 포기하는 거와 같아요. 영어를 포기하는 건 어머니 아시죠? 직장을 포기하는 거와 같아요. 수많은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토익을 배우러 종로와 강남역에 모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을 가르쳤던 사람이고, 그래서 직장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어를 안 하는 건. 그래서 우리 아이를 위해 영어는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자, 아직은 초등학생이니 독서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독서를 포기하는 건 정말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아이들의 문해력도 높여주고 책을 가까이 하게끔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제가 이렇게 영어 도서관도 하고 있어요. 네,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수학도 가깝고 영어도 가깝고 독서도 가까운 그런 아이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육이 학생의 미래를 바꾸고 우리 학생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우리 하버드 브레인에 다니는 학생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만나는 학생들, 물론 이제 어머니들이 저희 학원을 다 지금 보내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 말씀을 듣고 아이를 조금 더 잘 키우면 나중에 대한민국의 이 좋은 역량으로 아이들이 크면 또 이게 제가 나이 들고 늙었을 때 이렇게 좋은 나라로 되는데 다 보탬이 되는 아이들로 크지 않겠습니까? 멀리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